안녕하세요. 채널 호스트 꼬망입니다. 강매강 18, 19, 20화 내용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정현주가 발견된 장소가 송내구와 영등포구 사이인 만큼 본청의 신 교수는 팀 간의 조율을 맡게 됩니다. 현우는 한준호를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동방에게도 준호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 현주의 통화 내역 속 대포폰 번호를 언급합니다. 현우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녹음된 목소리가 준호임을 밝혀냅니다. 한편 정화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면서 1계급 특진의 포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중력이 못마땅해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정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URL인 줄도 모르고 공짜 쿠폰에 혹해 클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싱 조직에게 그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게 됩니다. 정환과 탄식은 현주를 스토킹했던 최정수를 미행하다가 불법 도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박장 사람들이 경찰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고 도박 장사장이 탄식의 총을 빼앗아 도박장에 있던 여성 손님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정화는 뛰어난 사격 솜씨로 장사장의 발등을 쏘아 그 상황을 타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화는 근신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중호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이 현장에 있던 살인범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우는 영등포구 반장과 함께 준호를 긴급 체포합니다. 이때 정환의 아내 남영은 보이스피싱범의 전화에 속아 대출금 5억 원을 송금해버립니다. 정환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는 지주 스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가 CCTV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심 교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송내산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한준호를 공개하는 등 사건의 전개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9화입니다. 18화는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하며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회차였습니다. 특히 정환이가 스님을 만나러 갔다가 의문의 공격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거나 범인 추적 과정은 독자의 흥미를 끌고 각 캐릭터의 감정과 동기를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신체적 특징인 키가 170cm 후반이며 오른손잡이인 척하는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과 두 사람에게 서자를 던져 현우가 왼손잡이고 준호가 오른손잡이임을 알아내는 장면은 탐정 드라마의 매력을 잘 살려냈습니다. 또한 무중력이 영은에게서 보이스 피싱 가시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범인을 추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정보가 형사에게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 추적 이야기는 서브플롯으로서 주제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중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잠입하여 조직원을 처리합니다. 조직의 두복 안사장과 맞짱 뜨고 결국 혼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잡아들입니다. 정환이가 피습당한 장소가 현주가 발견된 장소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정환의 아이 장난감 총을 발견하고 발사해보니 총알이 현이라는 글자를 찾아냅니다. 이게 정환이가 범인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환의 장난감 총과 현이라는 메시지의 연결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하여 독자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이 심 교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정환 중령 민서에게 알리는 장면은 심 교수에 대한 의심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부분은 다음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두 체포되어서 모든 돈을 정환이가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직서를 찢어버리는 장면에서 진한 동료애를 느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20화입니다. 현우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를 22년 전에 차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건에서 우리는 현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학에서 절대로 친구를 이길 수 없다는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게 됩니다. 이런 심현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의 캐릭터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고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와 연결되면서 사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동방과 현우 간의 대립은 이야기의 중심 갈등을 형성하였습니다. 심 교수를 체포하기 위해 동방의 작정대로 강력이 팀이 움직였습니다. 서민서는 심 교수에게 차에 태워달라고 하며 탑승해서 진짜 범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은 넌저시 알립니다. 이에 수면제가 든 드링부벨을 주었고 민서는 마시는 척했지만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민서가 현우의 음모에 휘말리는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독자의 긴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심 교수가 민서를 죽이기 위해 송내산에 데려왔지만 이는 동방의 덫이었습니다. 이런 동방의 지능과 현우의 질투가 서로 얽히는 전개는 흥미롭습니다. 중력이 심 교수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는 장면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하며 감정들이 인사이드 아웃처럼 표현된 부분은 중력의 심리적 갈등을 잘 드러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가 캐릭터의 감정과 상황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심 교수가 심신미약으로 5년형 정도 밖에 안 나올 거라 하지만 동방이 미제 사건 중에 현우의 범행으로 보이는 추가 사건을 잡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제인을 죽인 것도 현우인데 이는 자신보다 뛰어난 동방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이 본청으로 가서 1년 후에 본청 금융범죄수사팀 팀장으로 활약하는데
특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강력 2팀을 본청으로 불러서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강매강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동방이 본청으로 돌아가며 강력 2팀과의 연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후속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며 독자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글은 각 캐릭터의 동기와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어 독자가 사건의 전개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재미있게 봤는데 끝이 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